SK하이닉스가 1년 만에 900% 올랐습니다. 1억을 넣었다면 10억이 되었겠죠. 그런데 1년 전에 1억을 SK하이닉스에 온전히 넣을 수 있었던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마 자산이 10억쯤 되는 사람이나 1억을 여유자금으로 넣었을 겁니다. 우리처럼 가진 돈이 1억뿐인데 그걸 몽땅 개별 종목에 넣을 수 있는 강심장은 흔치 않죠.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보고 온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모아야 합니다. 단기간에 확실한 금액, 최소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은 악착같이 모아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의 자산이 퀀텀 점프할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코스피가 1년 만에 엄청나게 올랐고 미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기업들은 5배에서 7배 이상 오르는 것을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주식에서 이런 도파민 터지는 경험을 하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워런 버핏이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 자기 과신에 빠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한 주를 가졌든 100주를 가졌든 이런 시장을 경험하면 목돈을 모아야 한다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조건 수익률 게임에만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1천만원으로 10배 수익을 냈다면 다음에도 10배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주식시장이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부터 주식시장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돈을 많이 못 모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수익을 실현하지 않고 원금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나스닥을 추종하는 대표적인 ETF들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QQQ, 그리고 2배 레버리지인 QLD, 3배 레버리지인 TQQQ 말이죠. 나스닥 100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QQQ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최근 같은 불장에서는 2배, 3배 레버리지 상품인 QLD나 TQQQ의 수익률이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QLD와 TQQQ의 엄청난 변동성과 수익률에 매료되어 투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쫓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원하는 경제적 자유입니까? 아니면 당장의 짜릿한 도파민입니까? TQQQ의 1일 수익률이 10%를 넘나들 때 여러분의 심장은 요동치고 밤잠을 설칠 것입니다. 100만원이 하루아침에 110만원이 되는 마법 같은 경험은 우리를 쉽게 매료시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루에 10%가 폭락한다면 어떨까요? 그 공포를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QLD와 TQQQ는 분명 매력적인 도구지만 그 이면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처음에 정했던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투자할 것인가, 얼마까지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이면 만족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정해놓고 투자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식이 막 오르기 시작하면 이걸 다 잊어버립니다. QLD나 TQQQ로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내면 우리는 이 원칙들을 까맣게 잊고 더 큰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3년을 목표로 시작했는데 몇 달 만에 10배 수익이 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정말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초에 생각했던 수익률을 초과 달성했다면 그 일부는 안전자산으로 옮겨서 수익을 실현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 예적금을 안전자산이라고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금리는 낮고 자산시장은 너무 뜨거우니까요. 어떻게 보면 예적금에 돈을 넣어두는 것이 오히려 위험자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 자산 배분 차원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래야 냉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수익을 다 내가 먹겠다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시장 수익이 100이라면 나는 60에서 70 정도만 참여하고 파도가 크게 칠 때 그 파도를 오롯이 다 먹겠다고 덤비지 말아야 합니다. 높게 오른 파도는 반드시 부서지고 부서진 파도는 다시 일어납니다. 주가를 결정하는 기본 요소도 알아야 합니다. 한 주당 순자산 가치인 BPS와 주당 순이익인 EPS를 이해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한 주당 재산인 BPS가 6만 4천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28만원에 거래될까요? 매년 돈을 벌어서 BPS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현금을 미리 당겨서 평가받는 겁니다. EPS는 한 주가 벌어들이는 수익입니다. 작년에 6,500원을 벌었는데 올해 35,000원을 번다고 예상되면 주가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주가는 BPS에 수렴하며 BPS가 늘어나는 속도가 주가의 기울기를 결정합니다. 배당을 너무 많이 하면 BPS가 빨리 늘지 않아서 주가 상승이 더딜 수 있습니다. 테슬라처럼 배당을 하지 않고 이익을 재투자하는 기업의 주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투자금을 모아야 할까요? 평범하게 남들 하는 만큼 저축해서는 안 됩니다. 평균이라고 생각하는 금액의 1.5배를 하거나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힘든 금액에서 10%를 더 저축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레디컬 세이빙스입니다. 편안하게 저축하고 있다면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축 때문에 죽을 것 같이 힘들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쪼들리는 생활비에 한숨이 나올지라도 그것이 미래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숭고한 고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시간이 지나면 견딜만해집니다. 급여가 오르더라도 늘어난 금액의 절반만 저축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쓰면 숨통이 트일 겁니다. 원금을 줄이면서 10배, 20배 수익만 쫓다 보면 썸네일이 자극적인 이상한 정보에만 현혹됩니다. 남들은 200만원씩 저축하며 장기적인 수익을 노리는데 본인은 원금이 적으니 처음부터 10배짜리 대박만 노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매일 쏟아지는 뉴스나 소문에 휘둘리게 되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아주 급진적으로 원금을 늘려야만 수익률도 좋아집니다. QQQ, QLD, TQQQ 어떤 것을 선택하든 근본적인 힘은 여러분이 모아놓은 원금에서 나옵니다. 원금이 탄탄해야 변동성을 견뎌낼 수 있고 폭락장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투자는 최소 3년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려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장이 맞지 않습니다. 장이 흔들리고 빠질 때 저가 매수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를 때는 사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떨어질 때 물타기는 잘들 하시는데 오를 때도 자꾸 삽니다. 15년 동안 나스닥은 우상향했습니다. 지금 내가 사서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역사상 가장 비싼 가격에 나스닥을 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3년을 생각했다면 올라갈 때는 참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떨어질 때 추가 매수하는 용기만큼이나 올라갈 때 참는 용기가 중요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고 시장이 랠리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랠리에 안 산다는 게 말이 되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시장의 모든 수익을 다 먹겠다는 욕심은 화를 부릅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피하려면 오를 때는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투자 성공의 80%는 멘탈 관리이고 나머지 20%가 기술입니다. QQQ로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든 QLD나 TQQQ로 수익을 극대화하든 본인의 원칙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계좌잔고는 여러분의 인내심과 끈기의 결과물입니다. 남들이 환호할 때 냉정을 유지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용기를 내는 자만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레디컬 세이빙스로 원금을 악착같이 모으십시오. 그리고 그 원금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확고한 투자 철학을 구축하십시오. 경제적 자유는 결코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흘린 땀과 눈물은 결코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고 여러분의 선택은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